수학의 활용 중에서 자연수에 관한 문제, 뭐 꼭 두 자리는 아니어도 됩니다. 세 자리가 있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37이 있다, 그럼 이렇게 쓰죠. 숫자인 경우 37. 근데 이 12자리든 1위자리든 그 어떤 거 하나를 만약에 문자로 쓰는 경우, 그죠? 우리가 뭐 의미야 이런 식으로 뭐 3하고 네모라고 쓰거나 또는 뭐 세모 5 이렇게 쓰겠지만, 이건 뭐 우리가 편하게 그냥 쓰는 거고, 식으로 연결할 때는 예를 들어 37은 3 곱하기 10 더하기 7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사실은 전개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얘 같은 경우도 3 곱하기 10 그리고 네모가 될 거고요. 이 녀석도 세모 곱하기 10 더하기 5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식으로 쓸 때는 자 이렇게 씁니다. 여기처럼 12자리가 x고 1위자리가 y,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x, y 이렇게 쓰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됩니까? x 곱하기 y로 더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질 않고요. 자리수의 값으로 나타내는 이렇게 씁니다. 10x 더하기 y. 자, 만약에 12자리와 1의 자리수를 서로 바꿨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1위 자리나 10위 자리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문자로 표현된 경우는 이렇게 각 자리수의 값을 곱해서 나타냅니다. 자, 이제 한번 1번을 봅시다. 자, 두 자리의 자연수가 지금 있는데요. 이때 지금 이제 10의 자리 숫자를 x로,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수를 n이라고 표현한다면요. 자,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렇게. 자, 조심할 것은 이렇게 쓰지를 않는다. 그죠? 이렇게 쓰는 건 숫자일 때, 52일 때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은, 문자로일 때는 이렇게 각 자리수의 값을 나타내서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7이다.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가는 숫자는 7인 거죠. 그 다음에 1의 자리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꿨다. 우리가 n'이라고 한다면, 네, 10y 더하기 x 이런 거겠죠. 그지? 그랬더니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처음 수의 2배, n이겠죠. 이거의 2배보다 이 큰 수가 자리수를 바꾼 수가 되더라. 자, 요것이 지금 두 번째 식인 거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뭐다? 10y 플러스 x. 그죠? 그랬더니 2배 한 것보다 2 크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2번도 한번 보세요.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이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1이다. 그 다음에, 네, 1의 자리,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는 xy로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11이 들어가는 거고요. 3배보다 5만큼 크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 수를 우리가 n이라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리수를 바꾼 숫자가 n'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뭐냐? 이 숫자의 3배, 처음 수의 3배에서 5만큼 큰 수를 했더니 그게 그 다음 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가 이제 n'이 되는 거고, 얘가 3n이 되는 거고, 여기가 5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에는 누가 와요? 네, 10y 플러스 x가 자, 오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제 두 번째 소재. 자, 일에 관한 문제. 그죠? 며칠 일했더라. 며칠 만에 끝냈더라. 뭐, 몇 시간을 했다. 몇 시간 만에 끝냈다. 네, 대체적으로 문장이 그렇게 시작되죠. 자, 이런 문제는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잖아. 그죠? 벽돌을 나른 건지, 여기서부터 저까지 걸어간 건지. 그래서 그 일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 양을 일로 계산하자. 특별히 일로 놓는 건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루 또는 1시간 이런 걸 우리가 단위 시간이라 그래. 자, 이때 할 수 있는 양을 미지수로 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을 A가 6일 동안 해서 완성했어요. 어떤 일인지 궁금해하지 말고, 어쨌든 6일에서 완성했다. 자, 완성했다 그러면 다 했다. 그걸 우리는 일로 나타낸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 일을 6일 동안 한 거잖아. 그죠? 6일 동안. 그럼 하루에 얼마큼 했겠어요? 네, 6분의 1을 했겠죠.
그지?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A, B 두 사람이 함께 5일 동안 해서 이제 완성. 함께라고 하는 표현은 덧셈이란 뜻이죠. 5일 동안 일해서 완성을 했더니 자, 그러면 전체를 1이라고 할 때 자, 이 A, B 두 사람이 각각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X, Y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Y 함께,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5 기간이죠. 다 끝냈다 1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개하면 5x 더하기 5y는 1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3번과 4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3번. 자, 종혁이와 민이가 함께 4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을 종혁이가 8일 동안 작업한 후 나머지를 민이가 2일 동안 더해서 일을 모두 마쳤다. 마쳤다는 건 일을 끝냈다는 거고, 그러면 그걸 전체 일을 다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로 놓다. 이런 거, 일로 놓자. 자, 종혁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X, 민이가 할 수 있는 일을 Y라고 하자. 자, 전체 일의 양을 뭐라고 나요? 네, 1이라고 놓고 풀어라. 두 사람이 함께 4일 동안. 그럼 하루에, 지금 종혁이가 오늘 X만큼, 그 다음에 민이가 오늘 Y만큼 일했고요. 이 두 사람이 함께 4일 동안 해서 다 마쳤다. 자, 그게 이거죠. 됐죠? 자, 이번엔 여기서 이제 끝난 거고, 자, 또 다른 조건이야. 종혁이가 8일 동안 혼자 작업한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종혁이는 하루에 X만큼 했는데, 그거를 8일 동안, 8X겠네? 8X. 그 다음에 민이가 나머지 하루에 Y만큼 하는데, 그걸 이틀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2y가 되는 거죠. 여기가 2. 끝냈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요식과 요식 두 식이 생겼네요. 여기에 8x, 2y. 나머지 두 식을 연립하면 x와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4번도 봅시다. 자, 재승이하고 은서가 함께 5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을 그럼 전체를 1이라고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혁이가 4일 일한 후 나머지를 은서가 7일 일해서 마쳤다. 그럼 1이 된 거죠. 두 사람이 함께 5일이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x 플러스 y만큼 일을 하고요. 오늘 5일 동안 일한 거야. 그래서 끝냈다 1. 전개하면 이렇게 됐고, 자, 4일을 종혁이죠. 4일을 종혁이가 일을 했습니다. 자, 일을 4일 동안 했고, 그러면 4x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7일 동안 은서가, 그러니까 7y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여기가 4x, 7y,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단위. 뭐 하루면 하루. 1시간이면 1시간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전체를 1이라고 놓으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게끔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고요. 이 두 식을 우리는 연립해서 풀면은 x와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증감. 무슨 말이죠? 증가, 감소에 관한 문제다. 증가는 커진 거고 감소는 줄어든 거예요. 자, 증가나 감소에 대한 거는 자, 첫 번째 A에서 A%가 증가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500원이 있고요. 이 500원에 예를 들어서 5%가 증가했다고 하자. 그럼 500원의 5%라고 하는 거는 자, 5%는 100분의 5로 나타내는 거고 자, 무엇의 5%? 500원의 5%.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500 곱하기 100분의 5가 됩니다. 약분되면 5 남죠. 그래서 25가 되는 거죠. 25원이 되겠네. 그죠? 500원의 5%는 25원이 되는 거고, 자, 그것이 증가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00원은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25원이 더해졌다는 거지. 자, 거꾸로 얘기해서 이렇게 되고, 25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500 곱하기 100분의 5인 거죠. 자, 다시 앞에 500은 곱하기 1이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0분의 5 되고,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써요? 가로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5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500원에서
5%가 증가된 금액,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자,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건 이제 과정이고 참고니까 눈으로 봤고 손으로 써서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문제를 잘 풀려면 이제 암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X가 있었는데 A%가 증가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A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의? X의. X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X야. 그지? 근데 X의 A%만큼. 그럼 뭐 요만큼이겠죠. 요만큼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A%라고 그래. 그지?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X 곱하기 100분의 A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X가 있었고 100분의 AX가 있었고, 다시 얘는 그러면 X 곱하기 1이고요. X 곱하기 100분의 A가 되는 거고, X로 묶어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얼마? A가 된 거지. 그게 바로 이거지. 이게 바로 쓸 수 있어요. 바로. 자, 예를 들어서 700원이 있어요. 700원. 근데 700원에 예를 들어서 700원의 예를 들어서 13%가 증가된 금액을 구하라. 그럼 700원에 13%만 구하라 라고 하는 건 달라요. 700원에 13%라는 거는 700 곱하기 100분의 13 이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700원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700원에 13%만큼이 플러스가 됐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그렇지. 700원에 13%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면 7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3 이렇게 쓰는 거. 이 두 식의 표현을 알아야 돼. 이거는 700원에 딱 13%만큼을 표현한 거야.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뭐다? 700원도 있었고 700원에 13%가 더해진 금액.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700원의 13%가 증가된 금액.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감은 여러분이 잡았을 것 같으니까 반대로 증가가 있으면 누가 있냐면 감소가 있어요. 감소는 뭐겠어? 빼는 거겠지. 그러니까 원래 X가 있었고 그 X의 B%만큼을 이미 감소했다. 그럼 빼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X 곱하기 1과 같고요. X 곱하기 100분의 B인 거지. 그래서 X로 우리가 묶어주면 1 빼기 100분의 B가 된다. 지금 이 소리죠. 이렇게 문자로 써서 좀 어려운 친구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이 있었어. 근데 1,000원의 예를 들어서 5% 금액이 감소한 금액인 거야. 그럼 우리가 5%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5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1,000원이 있었고, 이 1,000원에,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죠. 네, 1,000원에, 자, 뭐냐면, 자, 곱하기 100분의 5인 거야. 이렇게 약분되면서, 네, 50원인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금액에서 5%라는 건 50원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1,000원의 5%가 감소된 금액이다. 그럼 1,000원이 있었고 거기서 그 5%가 누구죠? 50원이야. 그걸 감소니까 빼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말해서 1,000원이 있었고 50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1,000원 곱하기 100분의 5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으로 묶어주니까 1 빼기 100분의 5가 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쓰나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였고 또 얘는 이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빼기였다. 그 말이지. 빼기. 1,000원이 있었고 50원을 뺐어. 근데 50원은 1,000원에서 볼 때 5%에 해당되는 금액이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1,000원의 5%가 감소된 금액.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고, 그걸 여러분이 이제 자꾸 연습을 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충분히 연습을 해라.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량이 작년보다 30%가 증가. 그러면 30%라는 거는 100분의 30이고 증가라는 건 더하라는 거고, 자, 무엇의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제품의 생산량이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량이 작년보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작년을 X라고 하면, 그지? X가 있었고요. 그 X의 30%가 증가, 그래서 플러스인 거고, 그래서 X 더하기 X의 30%라는 건 X 곱하기 100분의 30이라는 거고, 다시 X로 묶어서 1 더하기 100분의 30이다. 즉, X 곱하기 1.3이다. 자, 요렇게 바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익숙하게 만들어 놔라. 이 소리예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느 문구점에서 어제 연필과 지우개를 각각 X개, Y개를 판매했고요. 오늘의 판매량이 연필은 20%를, 지우개는 10% 감소해서 판매가 되었다. 자, 그럼 오늘 판매한 연필과 지우개의 수를 각각 나타내봐라. 자, 연필은 X개 판매했어요. 어제. 그죠? 어제는 X개였고, 오늘은 20% 감소죠? 그럼 어제 X개를 팔았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은 20%가 감소돼서 판매했다. 그럼 뭐죠? X에서 X의 20% 이거를 빼란 얘기잖아. 그지? 그럼 X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20 가능하면 바로 나오도록 하자 이 소리죠. 그럼 X 곱하기 100분의 80이니까 X 곱하기 10분의 8 아이고 약분도 되네요. 5분의 4 이렇게 나타낸다 이 소리죠. 자, 10% 감소다. 그건 뭐겠어? 10%. 자, 어제 Y개를 팔았고 오늘 Y의 10%니까 Y가 있었고요. 그 Y의 10% 100분의 10이고 자, Y 곱하기 1, Y 곱하기 100분의 10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Y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100분의 10 그래서 Y 곱하기 100분의 얼마? 90 그래서 Y 곱하기 10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AX 그랬을 때 얘가 A인 거야. 그죠? AX BY 그러면 요 놈이 B인 거다. 자, 6번은 어느 문구점에서 연필과 지우개를 각각 X개, Y개를 판매했고 오늘 판매량은 연필은 30, 지우개는 20% 감소했다. 그럼 뭐 똑같네요. 그래서 연필이 X가 있었고요. X의 30%가 감소 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X 곱하기 1이고 얘는 X 곱하기 100분의 30, 10분의 3이겠죠? 그래서 X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30 이렇게. 그래서 X 곱하기 1 빼기 10분의 3 그래서 X 곱하기 10분의 7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Y 빼기 Y의 20%가 감소. 그래서 Y 빼기 Y 곱하기 100분의 20. 그러니까 Y 곱하기 1이고 여기는 Y 곱하기 100분의 20이면 10분의 2고 그럼 5분의 1인 거죠. 그래서 Y 곱하기 1 빼기 5분의 1. 그래서 Y 곱하기 5분의 4가 된다. 사실은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해서요.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까지 연습되면 나머지 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워서 떡먹기지 뭐. 활용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아유, 이게 어렵지, 그지? 그래서 한 3번 정도 읽는다. 처음엔 그냥 읽는 거야. 무슨 말이 써있는지 모르니까. 두 번째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주어진 게 무엇인지, 또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 읽으면서, 아, 식을 이렇게 세워야겠다. 예를 들어서, 더해야 될지, 빼야 할지, 곱해야 할지, 가로로 묶어야 할지, 이런 좀 구체적인 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미지수 x, y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우리가 세웠을 거 아니야, 그죠? 그치? 식을 세웠고, 연립방정식을 풀고,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더하거나 빼거나, 뭐 대입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단위를 꼭 확인해라. 그러니까 뭐 거속시에 관한 문제, 킬로미터, 뭐 미터 또는 뭐 1시간, 2시간, 뭐 30분, 40분 이런 거 또는 뭐 15초 이렇게 어떤 단위가 꼭 통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킬로그램, 그램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단위는 통일해야 되겠죠. 자, 한번 그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7번. 자, 크고 작은 수가 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수, 큰 수 A라고 하고요. 작은 수 B라고 합시다. 자, 한번 쭉 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놔야 되겠지, 우리가. 그죠? X, Y로 놓건, A, B로 놓건, 뭐 N, M으로 놓건. 자, 그럼 식을 세우는 겁니다. 아, 나누면 몫이고 나머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고 하는 수를 작은 수 B로 나눴더니, 몫이 7이고, 나머지가 4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나타내요? A는 B 곱하기 7 더하기 4. 이렇게 나타내죠. 자, 또 작은 수의 8배를 그럼 8b가 되겠죠? 자, 얘를 큰 수 a로 나눴더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다. 아, 그럼 이거는 네, 8b는 그렇죠. a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렇게 몫과 요 제수는 서로 곱하는 겁니다. 그죠? 얘네들은 서로 곱하는 거고 나머지는 더하는 거야. 그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A는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A는 이거고, 요 자리가 A 자리에 우리가 7B 더하기 4를 넣어줍니다. 자, 그럼 따라서 요 식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네, 8B는 네, 7B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네, 6이 됩니다. 자, B가 6이니까요. 요 식으로부터, 그죠? A는 어떻게 됩니까? B 곱하기 7 더하기 4라고 그랬으니까 6, 7에 42. 4니까 46 되겠죠. A는 46. 그래서 두 수의 합을 물어봤어요. A 더하기 B를. 그래서 A는 46이고 그 다음 B는 6이니까 네, 5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은 역시 크고 작은 수가 있다. 이번에 그러면 큰 수를 X라고 놓고 작은 수를 Y라고 하면 네, 큰 수를 작은 수 y로 나눴더니 몫이 5이고 나머지가 2다. 자, 이 말은 x는 그렇죠. 5y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큰 수의 2배를 그러면 큰 수가 x였잖아. 그러니까 2배 2x를 작은 수 y로 나눴더니 몫이 11이고 나머지가 1이다. 자, 그러면 얘는 네, 2x는 11y 플러스 1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자, 윗식의 2배를 하자. 자, 2배, 2를 곱하면 2x는 네, 10y 플러스 4 되죠? 요 식을 서로 빼자.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0 이렇게 될 거고요. 11y에서 10y를 빼니까 y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네, 3이고 y가 3이니까 우리가 요 식으로부터 x는 5y 5 곱하기 3 더하기 2 그러니까 17이 되고 두 수의 또 합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17 더하기 3 그래서 네,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잘 읽고 어떻게 한다? 네, 거기에 알맞은 식을 세우고 근데 식을 세워 보면 그게 대부분 이제 연립방정식 단원이니까 연립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 연립방정식을 이제 하나씩 풀면 됩니다. 자, 9번은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의 나이를 우리는 X, 아들의 나이를 Y라고 하자. 자, 이때 두 사람의 나이의 합이 55세,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55 이렇게 된 거고요. 13년 후에 두 사람의 나이, 그럼 당연히 어머니의 나이는 X 더하기 13일 거고 아들의 나이는 Y 더하기 13일 건데 아들 나이의 2배보다 3세가 적다. 빼기 3이죠. 적다는 거. 이퀄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두 식을 어떻게 할까? 아, 요 식에서 우리가 x는 55 빼기 y와 같죠? 그럼 x 대신에 이건데 요거를 어디다가 요렇게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55 빼기 y 더하기 네, 13은 네, 2y 더하기 26 빼기 3. 자, 이렇게 하나씩 짝지어서 곱합니다. 자, y는 다 좌변으로. 이렇게
숫자는 전부 다 우변으로. 그럼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죠. 따라서 좌변에 마이너스 3i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6 빼기 3은 얼마가 되냐면 당연히 23이 될 거고요. 빼기 55 빼기 13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 계산을 좀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쪽이 결국은 마이너스 45가 돼요. 따라서 y는 15가 되죠. 자, y가 15니까 x의 값은 당연히 어디서 구하면 좋아요? 네,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x 값이 자, x 더하기 y가 15, 이거는 55. 따라서 x는 55 빼기 15, 그러니까 얼마다? 네, 40이 됩니다. 자, 이때 어머니와 아들 나이를 구하라. 어머니 나이는 40세, 아들 나이는 15세 꼬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역시 마찬가지네요. 어머니 나이 x로 놓고 아들 나이를 y로 잡읍시다. 그러면 어머니의 나이는 그죠? 아들 나이의 3배니까 3y. 사실은 좀 이게 익숙지 않은 친구는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3번 읽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읽는 거야. 이런 문제구나. 나이를 묻는 문제구나. 이거 두 번째는 가만있어 보자. 얘를 x로 놓고 얘를 y로 놔야 되겠네. 뭐 이렇게 조건을 보는 거죠. 2배 해라고 했는지 3을 더하라고 했는지를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식을 이제 쓸 때 더할지 뺄지 곱할지 나눌지 괄호를 할지 좌변에 쓸지 우변에 쓸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자, 어머니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이고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10년 후에 그럼 어머니 나이는 x 더하기 10이겠죠. 아들 나이는 당연히 x, y 더하기 10일 거고요. 자,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 나이의 2배보다 그럼 여기서 곱하기 2네. 그죠? 5살이 많다. 많다는 더하기야. 자, 같다 이거죠. 근데 x가 누구예요? 3i예요. 3i. 이렇게 3i. 자, 3i 더하기 10은 자, 2y 더하기 20 더하기 5죠. 자, 문자가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좌변으로, 숫자가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우변으로. 자, y는 이렇게 될 거고 25 빼기 15, 10이니까 15. 자, 아들 나이는 15세구나. 자, 어머니 나이 물어봤죠? 어머니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와 똑같다. 3 곱하기 15 그러니까 45세. 어머니는 45세, 아들은 15세입니다.